안녕하세요, 훈련생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주는 감정 표현과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들 감정이란 무엇인지 잘 아시죠? 감정이란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에 처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을 말해요. 예를 들어 기쁨, 화남, 슬픔, 사랑스러움, 궁금함, 미안함 등 여러 감정들이 있죠. 감정 표현과 대인관계는 어떤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감정들을 표정이나 말들을 통해 다양하게 표현들을 하죠. 내가 느낀 감정들을 내 주변인들에게 표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표현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나와 내 주변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할 수도 있어요. 서로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는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은 상황입니다. 말풍선을 같이 읽어봅시다. 정말 미안해.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 천천히 걸어오느라 늦었어. 됐어. 나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하고 더 이상 놀고 싶지 않아. 이 대화를 보니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네, 지금 남자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어 여자친구가 매우 화가 난 상태입니다. 친구는 늦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에게 실망해서 같이 놀고 싶지 않다고 했네요. 남자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미안한 감정도 들고 여자친구의 말로 속상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여자친구는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했을까요? 만약 내가 여자친구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사례에 맞는 감정 조절과 표현 방법에 대해 배워볼게요. 첫 번째로 여자친구는 화가 매우 난 것 같죠? 이렇게 화가 났을 때는 잠시 시간을 갖고 진정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된다면 감정적으로 말을 하게 될 수 있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내가 어떤 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친구가 약속에 늦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주길 바라는지 차근차근 말을 합니다. 예시를 봅시다. 친구야, 나는 네가 약속 시간을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해서 화가 났어. 너의 말을 들어보니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도 앞으로 약속에 늦을 것 같다면 미리 나에게 연락을 해서 알려주길 바래. 라고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뒤에서 사람을 놀라게 했을 때입니다. 말풍선을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은 정말 재밌어. 엄마도 놀래켜야지. 사람을 그렇게 놀래키면 어떡하니? 너 무릎 꿇고 서 있어. 엄마는 장난도 안 받아줘요. 엄마 싫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남자아이가 엄마한테 장난으로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런 행동을 매우 싫어하는 것 같죠? 엄마는 자신을 놀라게 하는 것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남자아이는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네, 남자아이는 이것을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엄마를 놀라게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놀라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들까요? 네, 어떤 분들은 당황할 수도 있고 무서워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엄마와 남자아이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갈등이 풀릴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게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당황하거나 무서울 땐 더욱 진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쉬며 진정을 합니다. 그 다음 진정이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내가 당황하고 무서웠던 점에 대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에 대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은 싫어하는 행동을 취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예시입니다. 엄마는 누군가가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을 매우 무서워하고 당황해한단다. 앞으로 엄마한테는 그런 장난을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엄마, 앞으로 그런 장난을 하지 않겠어요. 죄송해요. 다음으로 문제입니다. 대화를 보고 가장 올바른 표현에 대해 알아맞혀 봅시다. 친구가 양해를 구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갈 때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오, 네 핸드폰 좋아 보인다. 1시까지 가지고 놀다가 줄게. 야, 하지 말라고. 안 돼. 이건 내 거잖아. 나한테 양해를 구하고 구경해주길 바래. 욕설 비속어를 한다. 그럼 나도 네 거 뺏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양해를 구하지 않고 가져가려고 할 때 기분이 나쁘다면 단호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된다면 친구와의 사이가 더 나빠질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선생님한테 억울하게 혼났을 때 상황에서 올바른 표현 방법은 무엇일까요? 훈련 중에 핸드폰으로 놀고 있으니까 핸드폰 끄세요. 아, 선생님이 뭘 안다고요? 훈련 중에 시간 보는 것도 안 된대요? 욕설 비속어를 한다. 잠깐 시간 확인하려고 본 것이에요, 선생님. 정답은 4번입니다. 내가 핸드폰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예의 있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오해를 푸실 수 있겠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친구와 연락하기 싫은데 계속해서 많은 연락이 올 때 올바른 표현 방법을 알아맞혀 봅시다. 겨울아 뭐해? 나랑 놀자? 왜 답장 안 해? 나랑 놀기 싫어? 너랑 이제 안 놀 거야. 친구야, 네가 싫은 것이 아니라 많은 연락으로 내가 피곤해. 연락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 나랑 놀지 마. 욕설 비속어를 한다. 연락을 계속 받지 않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내가 어떤 점이 힘든지 이유를 말하고 앞으로 바라는 행동에 대해 말을 차근차근 합니다. 다른 방법들은 자칫하면 친구가 오해하여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모두들 선생님이 설명한 감정 표현과 조절 방법에 대해 잘 배울 수 있었나요?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도 자신의 감정만 앞세워 행동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표현할 수 있는 훈련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